100점 만점에 99점. 1점 뺀 거는 이 똥개 때문에. 아주 개같은 똥개 이거 극혐. 이사벨라 메르세드의 호크걸과 밀리 엘콕의 슈퍼걸이 나오는 시네마틱 유니버스야. 마블 버려. 저는 DC로 갈아탑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9일 개봉 영화 슈퍼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작. 그 관심은 기대이기도 했고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봉이 다가오면서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커졌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주관적인 2025년 한 해 기대작 순위 매기기 콘텐츠를 할 때 슈퍼맨을 1위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25년의 절반이 지나서 남은 하반기에 기대작 순위 매기기 콘텐츠를 했을 때는 슈퍼맨은 7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대가 거의 사라지고 불안감만 컸는데요. 이거는 영화 자체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극장의 관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좋은 작품들은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뭔가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업영화, 그 중에서도 히어로 장르, 상반기에 나온 마블 영화 두 편을 보고 특히 썬더볼츠는 평이 꽤 좋았는데도 저는 이제 뭔가 지쳤다라는 느낌, 끝이 보이는 느낌, 이제는 이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보내줘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극심한 피로를 느끼며 이 장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소멸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에 대해서도 기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기대 이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톱을 물어뜯으면서 궁리를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해답을 이 영화가 보여주네요. 이거는 진짜 완벽한 해답이고 완벽한 구원이다. 그렇게까지 느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마블의 아이언하트를 보고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의 마지막에 지금 히어로 장르에 필요한 건 청량함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썬더볼츠 A24에서 만든 것 같은 히어로물?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방구석 키키콤보리 심리치료 보여주면서 작품성 있습니다 라고 과시하는 영화 피로감이야. 영화의 재미나 작품성을 따지기 이전에 더 이상 히어로 장르에서 그런 무거운 이야기와 분위기를 보는 게 피로감이 너무 극심합니다. 이제는 보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히어로 장르의 가스라이팅, 마블은 밝고 DC는 어둡다. 그 어두운 게 DC의 매력이다. 이거 누가 가스라이팅 한 거지? 잭 천지?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 DC를 대표하는 히어로가 배트맨이었으니까. 사실 저는 잭 스나이더가 만든 DC 영화들, 특히 배트맨 묘사는 꽤 좋아하긴 했거든요.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그래픽 노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잭 스나이더의 작품에 나오는 배트맨이 다크나이트 리턴즈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잭 스나이더도 나름의 장점이 있긴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결국 그게 해답은 아니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해답이 나온 겁니다. DC는 어두운 게 매력이다. 일단 이 가스라이팅이 풀리는 게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DC뿐 아니라 마블까지 지금 히어로 장르에 필요한 건 이 극심한 피로감을 해소해줄 청량함이다.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을 통해서 드디어 이 가장 필요한 해답과 구원을 내려주신 겁니다. 아주 행복하네요. 이 영화는 저에게 100점 만점에 99점, 1점 뺀 거는 이 똥개 때문에. 아주 개같은 똥개 이거 극혐. 그 외에는 뭐 아주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 재밌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 취향을 탈 것 같아요. 저야 뭐 너무 취향 저격이라서 정말 재미있게 봤지만요. 이 영화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돼요. 아예 영화가 별로였다면 그래 망해라 이런 영화만 계속 만들 거라면 그냥 망해서 사라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와 히어로 유니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2026년 개봉 예정 영화 기대작 1위 압도적으로 슈퍼걸 영화 내년 개봉 예정으로 현재 제작 중입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유니버스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취향 저격이라서. 그런데 동시에 너무 걱정된다. 슈퍼맨이 흥행이 잘 안되면 어떡하지? 솔직히 한국 흥행은 기대 안합니다. 애초에 슈퍼맨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히어로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한국 극장가 상황을 보면 슈퍼맨이 한국에서 흥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월드와이드. 못해도 맨 리브스의 더 배트맨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 이상의 성적 8억 불에서 10억 불 언저리까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특정 영화의 흥행이 간절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슈퍼맨이 흥행 대박 나서 이 유니버스의 작품들이 계속 순조롭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행을 예상 못하겠네요.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실제 관객 반응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가 취향을 탈 것 같다고 느낀 거는 어찌 보면 히어로 장르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만화적인 방향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영화가 시작되고 초반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미국 히어로 코믹북이 한국에
한국에 정식 출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마블 어벤져스가 히트하면서 미국 만화들이 우르르 한국에 정식 번역으로 출간되었는데, 그런데 이 히어로 만화라는 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유니버스가 쌓여왔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나온 책들을 뒤늦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 만화 속에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유니버스가 정말 무슨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 너무 매력있고 흥미진진한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약간 동심이기도 하고 만화의 본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히어로 만화를 영화로 만드니까, 특히 배트맨 영화들,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제가 엄청 좋아하면서도 속으로 불만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현실 범죄물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히어로 장르의 영화들이 독립영화 비슷한 느낌도 내면서 정말 재미있는 히어로 코믹북 읽을 때처럼 매력있고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구석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잘 즐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느껴지는 허전함, 그 갈망이 계속 있었어요. 오늘 슈퍼맨을 보면서 슈퍼맨을 비롯해서 여러 메타 휴먼들이 만화 같은 코스튬을 입고 만화 같은 활약을 보여주는 이 세계, 렉스 루터가 정말 만화 같은 사악함을 보여주는 이 세계, 정말 스크린 속으로 점프해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 이런 세계를 제가 얼마나 원했는지, 그냥 유니버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걸 보여주라고. 영화의 내용 그리고 미술이나 디자인 컨셉도 그렇지만 이 유니버스의 분위기와 정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넘치고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 청량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역시 해답은 청량함이었다. 멋있고 예쁘고 보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 그게 청량함이에요. 그리고 악당은 만화 같은 사악함을 보여주고, 이 단순한 해법을 왜 그동안의 히어로 영화들이 억지로 비켜갔던 걸까요? 특히 디즈니의 PC 캐스팅, 인어공주나 백설공주 같은 공주 영화들이 심했지만 마블 쪽에서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건이 슈퍼맨에서 보여준 새로운 DC 유니버스, 이사벨라 메르세드의 호크걸과 밀리 엘콕의 슈퍼걸이 나오는 시네마틱 유니버스야, 마블 버려. 저는 DC로 갈아탑니다. 이사벨라 메르세드는 저는 거의 올해의 여배우 느낌이거든요. 올해 초에 나왔던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서 디나 역으로 나왔는데 비주얼 폼이 엄청났습니다. 이번 슈퍼맨 영화에서는 호크걸, 사실 호크걸이 제가 만화적인 느낌이 좋다고 했지만 호크걸은 과하게 만화적이에요. 디자인이나 컨셉이 너무 유치한 느낌. 야, 근데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진짜 요즘 최고로 폼 좋은 여배우답게 이걸 살리네? 진짜 완벽한 호크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슈퍼걸 영화를 2026년 개봉 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고, 슈퍼맨에서도 마지막에 잠깐 슈퍼걸이 나오거든요. HBO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주인공 라이니라의 어린 시절 역으로 밀리 엘콕이란 배우가 등장했을 때 이 배우의 외모에 대해서 다소 호불호 반응이 있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모인데 저는 진짜 엄청 매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사이렌이 노래할 때에서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고요. 슈퍼맨에서 마지막에 잠깐 슈퍼걸이 나왔지만 슈퍼걸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쉬웠던 건 슈퍼걸 의상 위에 뭔가 겉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전체 코스튬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서 내년에 나올 신상인데 일부만 살짝 보여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나올 슈퍼걸 단독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키워주었죠. 그 외에 다른 메타 휴먼들, 그린 랜턴을 비롯해서 다들 강렬한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었고요.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렉스 루터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 렉스 루터가 슈퍼맨 같은 최강급 히어로의 평생 숙적인지, 얼마나 슈퍼맨을 고통받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빌런인지를 이번 작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슈퍼맨에 대한 집착과 애증에 가까운 적대감도 굉장히 쉽게 납득이 되는 이유로 잘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나 감정선은 깊이 있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다만 그 때문에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슈퍼맨을 너무 고생시켜. 그래서 슈퍼맨이 받고 있는 고통과 렉스 루터라는 악당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져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했던 청량함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에 먹는 빙수가 겨울에 먹는 빙수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진짜 뜨거운 여름에 먹는 시원한 빙수 같은 그런 청량함의 쾌감이 있는 영화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슈퍼맨 역의 데이비드 코런스웻은 사실 예고편 공개 후에
게 막 날아가는 모습이 웃기다고 인터넷에 짤방으로 올라오고 그러던데 영화로 볼 때는 특별히 웃기다거나 이상한 느낌은 없었고요. 헨리 카빌이 완벽한 슈퍼맨이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데이비드 코런스에서는 확실히 헨리 카빌에 비해서는 완벽하지 않은 빈틈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슈퍼맨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유니버스에는 그게 어울린다. 꽉 막히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여주인공 로이스 레인도 뭔가 되게 수다스럽기도 하고 가벼운 워킹걸 로맨스의 주인공 같은 느낌의 히로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니버스에서는 이게 딱입니다. 로이스 역의 배우 레이첼 브로스난 되게 예쁘고 매력있는 여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PC에 의한 억압이 매우 심했지 않습니까? 예쁜 거 안 돼, 섹시한 거 안 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안 돼.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엄청 파인 의상을 입은 가슴 큰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당당하게 스크린을 누비는 거 보면서 그동안 억압당해온 모든 것들이 이 영화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슈퍼맨이 개봉한 2025년 7월 9일은 히어로 장르의, 아니 상업 대중문화 콘텐츠의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 PC 캐스팅도 없이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들이 잔뜩 등장하는 대형 상업영화가 나온 게 이 정도로 해방감까지 느낄 일인가? 그동안 PC에 의한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앞으로 계속 순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중문화 전반에서 PC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해요. 백설공주 폭망의 여파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넷플릭스 드라마 샌드맨에서 시즌 1은 죽음, 로즈 워커 이런 캐릭터들을 PC 캐스팅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시즌 2에서는 분열, 벌벌 떠는 재미, 누알라 이런 캐릭터들을 PC 캐스팅이 아니라 원작의 느낌을 살려서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요. 점점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탄하게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게 슈퍼맨의 흥행입니다. 만약 슈퍼맨의 흥행이 폭망한다면 또 뭔가 방향성이나 흐름이 막혀버려서 암흑과 혼돈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슈퍼맨의 흥행이 너무 간절합니다. 한국 흥행은 쉽지 않겠지만 제발 월드와이드 대박, 이 희망의 빛, 해방의 빛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남기면서 영화 슈퍼맨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